선생님, 그럼 이제 PCM을, 이제 아까 전에 박스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안에서만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고착돼 있다.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PCM 수강하는 한 인셀덤 대리점장님께서 콜드콜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유튜브에 공유를 하신 거죠. 그랬다가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인셀덤이 아닌 객관적인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럼 여기는 약간 자기네 그 외부 교육에는 아무것도 투자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해야 되나? 근데 기술 교육은 안 하잖아요. 의식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교육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 것들을 차단하면서 폐쇄적으로 그룹을 운영하는 모습이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공감할 수 없는 비린내나는 멘트, 약간 이런 멘트를 생산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디님께서는 이렇게 좀 그룹을 운영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왕국이죠. 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편법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고, 그 음, 다음에 이 독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부정이 싹트거든요. 어, 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내 왕국을 내가 건설을 해서 다 나를 따르라. 안 아, 되면 숙청이잖아. 맞아요. 숙청인 맞아요. 거잖아. 그게 약간 그런 분위기야. 음, 우리한테 약간 비위에 음. 거슬리면 누구라도 내칠 거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주고 있으면서. 그럼. 음, 음. 음, 그래서 결국은 야, 본보기로 너네도 이렇게 하면은 너네도 숙청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음.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독재예요. 이상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재일 뿐만 아니라 네. 어 뭐 거의 우리가 종교 집단에서 볼 때 그 음,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맞아요. 집단 같은 경우 절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꼭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다양하게, 네. 다양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또 더 혁신과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고여있는 곳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그럼요. 그게 한 그리고 사람, 이거 완전히 이 신적인 존재잖아. 음, 맞아요. 나를 따르라 이건데 나를 따르면 그 사람네들이 이거는 영업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요. 돈을 벌게 해줘야지. 그러면 돈 버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의식 성장 교육이 아니라. 어. 이거는 완전히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자의 행보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느낌이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다단계를 약간 사이비 종교 같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든지 그룹 간의 결속력이 되게 좋은 곳은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맹신하고 추종하고 절대적이고 절대 외부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다단계 산업도 그러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안에 얽매여야지. 근데 돈은 안 돼. 어, 계속 마이너스야. 음, 통장은 비어 있어. 맞아요. 내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셀덤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긁어서 올인했어. 음, 근데 안 돼.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음,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린단 말이야. 어,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돈이 되면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하지. 그거 뭐하러 해? 이거만 응. 하지, 집중해서. 절대 안 나가요. 왜냐면 파트너들도 보면은 돈이 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물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거기서 준다고. 음, 그게 뭐냐? 완전 내가 갑인 거야. 왜? 상대방 돈 되게 해주니까 갑인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절대 왕국이 되면은 음, 길게서는 못 간다라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하다못해 이 사회도 조그마한 이 단체도
거기를 이끄는 단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고 옳게 가는지 아니면 잘못돼 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집안의 가장이 뭔가 집안을 제대로 못 지키고 무조건 독재자식으로 하면은 그 네. 가정이 파탄 나는 것처럼 그거를 좀 더 크게 거기다가 비교해 보면 그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결론. 어디든지 진짜 응, 가정도 그렇고 응, 사회도 응. 그러면 아닌 말로 얘기해서 이제 물론 성장은 더디지. 영업하는 걸 가리키면은 금방 되지는 않거든.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금방 되는 거 빨리 효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넣고 돈 따먹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음,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왕국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아 어느 정도 그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저는요 사회에. 음, 뭐 음, 다단계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 대표님이 늘 말하는 직급자들도 결국은 자기 왕국이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처음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딱 올라가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처럼 음,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내 주머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대리점장 성장되거나 말거나 내 파트너 성장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주머니 채우면 돼. 이거 끝. 음, 뭘 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독재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음, 안에서 썩어가는 거죠. 음. 음, 저도 그러니까 인쇄점이 뭐 후원 방문 판매랑 네트워크 마케팅 장점을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상한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시스템에 이제 그 인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 오프라인 가는 거는 여기는 빈도수가 더 높아. 그러니까 더 결속력이 좋아. 매일에 매일.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고객은 언제 만나고 물건을 언제 팔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 오프라인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도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생각과 이 행동을 통제를 하는 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처음에 제가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학원을 할 때는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제 색깔을 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서 주는 큰 덩어리는 있지만, 세세한 거는 개인들의 역량으로 또 더 이끌어가는 부분이 중요했는데, 여기 왔더니 처음에 니네 자켓 벗으래요. 원장 자켓 벗고 다단계 자켓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그 구린 멘트를 똑같이 따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하향 평준화 되는 느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음, 똑똑해도 안 돼, 더 잘나도 안 되고, 하향 평준화를 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개체가 낼 수 있는 능력치와 퍼포먼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라든 게 주는 게 요 정도 수준에서 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고립되어 있다 보면은 어느 집단이든지 그렇게 소비자들이 봐선 되게 이상한 거죠. 종교 집단 같기도 하고, 뭔가 저기는 진짜 다단계 집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고 구려하는 그 다단계랑 똑같다 결국.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생각.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 쓰고 계시잖아.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셀덤 그 지금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거야. 내가 대표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줄을 몇 번째 쓸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쵸? 음, 어. 아이스강 대표님은 내 커뮤니티를 키워서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데려다가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협력자로 같이 분이고, 성장을 하죠. 어, 동반 성장을 같이 하려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윈윈 해가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몇 번째,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번째 줄에 있느냐. 이거죠. 음, 그럼 나는 얼만큼 잘 비비느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롤뱅뱅 클럽에서, 어, 그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 롤스로이스. 어, 롤스로이스를 맨 처음에 벤츠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단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롤스로이스 살 사람 누가 살 거냐. 아, 이걸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결국은 누가 살 거냐고 해서 강요해서 1호가 탄생하고 2호가 탄생한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이런 그러니까 다 결국은 어,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정보들이 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막 새나가는 거야. 그래서 음, 결국은 어찌됐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자 몰을 앞당겨서 만드는 거죠. 음, 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또 회사는 또 성장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는 지금 괜찮습니다. 리만 코리아는 어, 맞아요. 문제 리만 코리아는 없어요. 이미 어, 탄탄해요. 맞아요. 탄탄해.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리만 코리아 회사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 명 맞아요. 한 명 내가 정말 귀하게 번 돈 아니면 내가 뭐 카드비 대출 다 긁어서 거기서 내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우리는 대리점장님들 말하는.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잘 아셔야 되는 게 끝점의 부자들이 강조하는 게 개방성이에요. 개방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투명. 맞아요. 이 두 가지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 성장할 수도 없고 폐쇄적으로 그룹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봐서는 그냥 공감이 안 되고 되게 요즘 소비자들은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